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학탐험가고요. 과학을 주제로 탐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탐험하는 주제가 우주, 공룡, 오로라, 그리고 화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지구상의 여러 곳들을 탐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날 그 탐험을 갔다가 이렇게 차가 물에 빠져서 조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저희한테는 GPS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PS 좌표를 찍어봤더니 저희가 조난당한 지점에서 70km만 걸어가면 고속도로가 나온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고 GPS를 나침반 삼아서 걸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평균 기온이 약 45도 정도 됩니다. 이 정도는 견딜만 했는데요. 또 밤이 되면은 밤마다 늑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도 견딜만 했는데 사실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하루 종일 걸어도 주변 풍경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자, 분명 제가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걸었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 봤던 똑같은 나무가 똑같은 위치에 또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사람을 패닉 상태로 몰고 오게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별자리를 보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별자리를 보고 길을 찾았고 또 웅덩이에 고여있는 물을 마시면서 그 3일 반나절 동안 200km가 조금 넘는 거리를 걸어서 원주민 마을에 도착해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꼭 잃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얻은 게 더 많았습니다. 이를테면 일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름이 껴서 별이 안 보이면 별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하지만 별이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름 뒤에 별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그 방파제에 가서 방파제에 쌓여 있는 돌을 보면 그 돌의 나이테를 보면서 지구의 시간을 떠올려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탐험이라는 게 꼭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꼭 어디를 가고 높은 산을 가고 남극에 가고 이런 것만이 탐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발견을 하고 뭔가 관점을 달리 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 또한 탐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조난을 계기로 조금 더 이 과학 탐험이라는 거를 진지하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탐험가를 하기 전에는 과학 기자로 일을 했었는데요. 본격적으로 좀 탐험을 해보기 위해서 다시 호주에 갔습니다. 자, 근데 일단 탐험을 하려면 사막 지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여행사에 취직해서 여행사에서 조수로 일을 시작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남으면 할 게 별로 없으니까 매일 도서관과 매일 박물관에 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과학 관련된 책들을 마음껏 보고요. 또 바로 옆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책에서 봤던 것들을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리고 책에서 봤던 것들을 박물관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체험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 바로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나사 과학자가 쓴 책이었습니다. 자,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제가 있는 도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용기를 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일주일 만에 만나자고 답장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가 성사가 됐고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했더니 이 과학자가 저를 잠깐 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보름 뒤에 각 대륙을 대표하는 나사 과학자들이 이 호주에 모여서 컨퍼런스를 한 다음에 첫 번째로 탐험을 떠날 건데 너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연한 기회에 여행사 조수였던 제가 나사 탐험대 일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로 거의 해마다 제가 나사 과학자들하고 호주 사막을 탐험했는데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돌의 색깔이 빨갛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나사가 조사를 해봤더니 지구상에서 화성과 지형 구조가 가장 비슷한 곳이 이 호주 서쪽에 있는 사막입니다. 자, 그래서 화성 탐사를 준비하는 과학자들이 화성에 가져갈 탐사 로봇 그리고 화성에 가서 입을 우주복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와서 이 현장에 와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거죠. 그 이후로도 저는 그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를 탐험하면서 많은 과학자와 탐험가들을 만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좀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탐험을 갈 때마다 거기에서 만난 과학자들이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시 제주도에 가봤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설명을 했죠.
나는 제주도를 너무나 많이 가봤고 우리 집에서 비행기 타고 50분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국에 오면 꼭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랬는데 사실 그 과학자가 저한테 다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그러면 너는 한국에도 제주도처럼 과학적으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섬이 있는데 왜 거기를 탐험 안 하고 이렇게 남의 나라를 탐험하러 다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얘기하나 보다 싶었는데 그 이후로 어느 나라를 탐험하러 가든 간에 꼭 한두 명의 과학자는 저한테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도 제주도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2009년도에는 제주도와 형성 과정이 비슷한 하와이에 있는 화산섬으로 탐험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두 섬이 모양은 다른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주도나 하와이나 화산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화구가 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화산활동을 멈췄지만 하와이는 여전히 화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0번 넘는 뜨거운 용암이 아직도 흘러서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만났던 8순이 넘으셨던 한 화산학자분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는 죽기 전에 마지막 버킷리스트가 제주도 가보는 거래요.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박사님, 왜 그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제주도에 와보고 싶어 하나요라고 여쭤봤더니 세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제주도와 하와이는 형제섬이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두 개의 어떤 지형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여러분, 어디가 제주도고 어디가 하와이일까요? 위에가 제주도고 아래가 하와이. 네, 여러분 정답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순서를 바꿔놓거나 아니면은 저 화면에 보이는 제주 서귀포 시내의 사진을 지워버리면 정답률이 50% 이하로 떨어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두 섬은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산의 지형이 완만합니다. 그래서 방패화산 혹은 순상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형제섬이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일단 화산섬은 화산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육지와 토양 성분이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육지에서 경작 가능한 작물이 화산섬에서는 자라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화산섬에서만 자랄 수 있는 독특한 식물이 있고 만들어지는 독특한 생태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제주도의 곶자알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뭡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독특한 곶자알이라는 생태계를 거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주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엿볼 수 있다면 자기는 죽어도 연이 없겠다는 거예요. 자, 사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 사람이죠. 그리고 심지어 탐험가입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알던 제주도는 그냥 놀러 가는 곳, 여행 가는 곳, 쉬는 곳이었는데 제가 만났던 외국 과학자들은 제주도는 지형학적인 독특함, 그리고 생태학적인 독특함, 그리고 인류학적인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섬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그 화산학자분이 가장 가보고 싶어 했던 곶자알에 가봤습니다. 지금 사진 속에 보이는 곳이 제주도 곶자알입니다. 곶자알은 땅바닥에 흙이 없고요, 돌멩이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용암이 굳어진 땅 위에 숲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용암 지대가 틈이 생기겠죠. 풍화가 되면서 그 안으로 나무 씨앗이 하나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뿌리를 뻗으니까 이 지대가 다 부서지게 돼요, 돌멩이가. 자,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왓장 부서진 거를 갖다 부어오는 듯한 그런 땅이라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주 사람들은 옛날부터 곶자알을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근데 이 곶자알이 이렇게 버려진 땅으로 인식이 됐는데 제주도 출신의 한 과학 선생님 덕분에 이 곶자알의 가치가, 과학적인 가치가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송시태라는 그 제주도 출신의 과학 선생님이 계십니다. 자, 이분께서는 대학에서 지질학을 공부하셨는데 자기가 나고 자란 이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주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제주도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일부 지역은 홍수 피해로 많이 피해를 얻는데 특정 지역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장마의 피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드셔갖고 장마의 피해를 받지 않는 그 지역에 가서 비가 많이 내리는 날 그 일대를 산책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비가 많이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홍수 피해가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그 일대 숲속을 뒤져봤더니 바로 이 곧자리에 답이 있었습니다. 작은 돌들이 깨져 있는 형태로 뭉쳐져 있다 보니까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그 돌틈 사이로 빗물이 다 스며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빗물이 스며든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여러분? 바다로 가진 않고요. 이 제주도 밑에 있는 거대한 지하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제주 지하수를 함양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물이 잘 빠진다는 얘기는 그 안으로 공기도 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가웠던 공기가 이 돌틈 사이로 들어가서 땅속 지열에 데펴져서 따뜻한 공기가 돼서 다시 숲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 곧잘은 연중 16도에서 20도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지구상에서 남방 한계식물과 북방 한계식물이 유일하게 공존하는 숲이 바로 제주도 곧잘입니다. 여러분, 제주 곧잘은 지구상에서 제주도에만 있는 유일한 숲 생태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따뜻하니까 겨울이 되면 한라산 중산간에 살던 동물들이 곧잘에 와서 겨울을 납니다. 자,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겨울이 되면 한라산에 가서 나무를 구하거나 식물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곧잘에 가서 나무와 먹을 거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제주도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곧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제주도 출신의 한 과학 선생님의 호기심과 이런 탐험 그리고 발견 덕분에 이 곧잘의 가치가 이 세상에 알려지게 돼서 지금 이렇게 곧잘이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우연한 발견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속에 있는 거대한 동굴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만장굴입니다. 일단 만장굴은 폭의 넓이가 18m고요. 천장의 높이가 23m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엄청난 양의 용암이 흘러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용암 동굴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만장굴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5손가락에 들어가는 거대한 용암 동굴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지만 만장굴을 새롭게 우리가 의미를 되새겨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만장굴을 발견한 그 스토리에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72년 전 해방 직후인 1946년도에 제주 김영리에 있는 김영초등학교에 초임교사로 부임했던 부종효 선생님과 초등학교 5학년 30명의 학생이 이 만장굴을 발견했습니다. 제주도 출신의 이 부종효 선생님께서 진주 사범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자기 고향 학교로 초임교사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시기적으로 해방 직후다 보니까 선생님이 의욕이 되게 넘치셨겠죠. 그래서 교과 과목 외에 특별활동반을 3개를 만드셨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과학반, 그리고 두 번째로 음악반, 그리고 세 번째로 탐험반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활동들이 어땠나? 일단 과학반 학생들한테는 매일 과학반 학생들이 책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해방 직후 1946년도에 일본에 가서 현미경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험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음악반 아이들한테는 자기가 갖고 있던 첼로를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 탐험반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대한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서 한라산으로 전준을 갔다 오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먼저 주변에 있는 동굴들을 답사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만장굴 탐험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꼬마 탐험대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꼬마 탐험대에는 나름의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담력이 좋은 아이들은 맨 앞에 서서 횃불을 드는 횃불반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횃불에 불을 붙이려면 석유가 필요하니까 힘이 좋은 아이들은 뒤에서 석유통을 들고 가는 보급반의 역할을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의 반이 더 있는데 부종효 선생님이 그 당시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얘들아, 우리가 여기에 놀러 온 게 아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동굴을 발견했는데 이 동굴이 최초로 발견되는 동굴이라면 우리가 이 동굴의 길이와 여러 가지 수치들을 기록해야만, 그래서 이거를 후대에 남겨야만 이 탐험이 완전히 끝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셔갖고 마지막으로 기록반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 근데 72년 전에 줄자가 있을까요? 네, 72년 전에 뭔가 전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 72년 전에 이 초등학교 5학년으로 구성된 꼬마 탐험대는 이 만장굴의 길이를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손뼉으로, 발자국으로,
네, 거의 뭐 비슷합니다. 틀리진 않는데 이 부중형화 꼬마 탐험대들은 2m 정도 되는 녹군을 가지고 와서 녹군으로 한 뼘, 두 뼘에서 만장굴의 길이가 그 당시로 6.4km라는 걸 기록을 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잰 그 진짜 정확한 수치랑 오차 범위가 1km 범위 내로 들어옵니다. 자, 72년 전에 측정한 값이. 자, 그렇게 해서 이 만장굴을 발견을 하고 발견을 했는데 또 동굴에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또 하크페이를 수집해서 만장굴이라는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72년 전에 이 부종효 선생님과 꼬마 탐험대가 이 만장굴을 발견한 이야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그 의미를 재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인류 역사상 위대한 발견을 했던 탐험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자, 과학적 지식이 있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있고 이런 거를 바탕으로 탐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될 만한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용암동굴을 초등학교 5학년 30명과 초임교사가 발견한 이는 인류 역사사에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과 격리되지 않은 교육, 자연과 격리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뭔가 아이들이 좀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들, 감정들을 많이 끌어내는 그런 부종효 선생님의 교육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난 10년 동안 탐험을 해봤더니 탐험이라는 게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꼭 높은 산을 올라가고 꼭 사막을 횡단하고 꼭 깊은 바다를 들어간다고 해서 탐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뭔가 우연한 발견, 미세한 발견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해볼 수 있는 지금 시대에 맞는 탐험의 종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일단 관찰 대상을 하나 준비를 하세요. 그게 풀이든 꽃이든 나무든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관찰 대상으로 삼은 다음에 매일매일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이처럼 우연한 발견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자리에 계시든 간에 절대 호기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